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양면에는 박봉산, 신양천, 일산 이수정, 포조 조익선생 사당, 구련사, 열애사, 종양사, 배락절, 진죽강씨 연례비, 연안차씨 효자문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현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극한 폭우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 복구에 수고해 주신 공직자,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땀방울이 수해를 입으신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온열 질환자 예방, 저감 대책, 농업인 안전 대책과 양산쓰기 운동 전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일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도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기온은 상승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폭염 일수는 과거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온열질환 응급환자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폭염 일수가 늘어날수록 뜨거운 열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서울의 최저기온이 29.3도씨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 23일 기준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91명이며 사망자는 2명입니다. 이 중 논밭에서 16명, 실외 작업장에서 39명이 발생하는 등 야외 작업 중 온열 질환 환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환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더위로 인한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중증의 경우 뇌손상과 체온 조절 불능에 이르러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고령자, 야외 노동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폭염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관리와 취약계층 안부 확인, 무더위 쉼터 운영, 농업인 안전교육과 예방물품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온열 질환자 발생과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망자 발생 저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의 대응만으로는 고령 농업인의 논밭 작업 중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관련 예산은 총 1억 1,400만 원이며 국비 5,700만 원, 시군비 5,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는 온열질환 고위험군인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도비 예산 편성과 확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온열질환은 명백한 자연재난이기에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과 급증에 따른 예방 대책과 사망자 발생 저감 대책, 농업인 안전 대책 추진 사항을 도민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폭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 양산은 선택이 아닌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은 값비싼 장치도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폭염 대응 수단이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지붕이자 이동식 쉼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양산 쓰기 운동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받아들여 체면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일본 환경성 연구에 따르면 양산 쓰기로 심리적 스트레스는 약 20%를 줄여주며 국내외 연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산은 이동식 그늘막 역할을 통하여 체감 온도를 3에서 7도씨, 주변 온도를 최대 7도씨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양산은 단순한 시원함을 주는 도구를 넘어 열사병, 일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심혈관계 질환 악화를 막아주는 과학적 안전장치로 이동식 그늘이자 생명지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폭염 대응책으로 양산 쓰기 운동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도 양산을 드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남성이라서 체면이라는 이유로 양산을 주장하는 시대를 넘어 정부와 지자체, 언론, 학교, 직장, 지역사회가 함께 전도민 양산 쓰기 운동을 펼친다면 우리는 폭염 시대에도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폭염에 맞선 우리의 작은 실천, 양산 한자로 그 속에 담긴 생명의 그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양산 쓰기 운동의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 혁신도시 내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더 뛰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은 2020년 10월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제1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였습니다. 전국의 타 혁신도시들은 1차 시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여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반면 충남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과 함께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정부가 세종시 건설 및 행정수도 이전 등 기존의 충청권이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내포 신도시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은 혁신도시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잃었고 이는 도민들의 소외감과 발전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내포 신도시는 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갖췄으나 정주 여건과 공공기관 집적이라는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부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김태흠 지사님 취임 이후 충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이전 기관 확정과 이전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충남의 우선적 지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중요한 내용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유치 전략과 유치 전략의 고도화, 정치권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득과 공감대 형성, 도민이 체험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충남 혁신도시의 미래와 충남의 균형 발전을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충남 혁신도시 지정 현황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현황, 21대 대통령 공약 사업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2차 충남 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유치 전략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속도 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은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골든타임 안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청이 이전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충남의 행정문화의 중심지인 내포 신도시에는 아직까지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수술조차 외부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의료 접근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 내포 신도시는 행정의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던 청사진이 제시되었지만 지금까지 선언적 계획에 그쳤을 뿐 현실에서는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충남의 상급 종합병원은 대부분 천안과 천안에 위치하고 있어 내포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의료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유치해야 할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집행부는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신설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논의만 이어지고 있기에 도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자는 태도로는 치열한 의료 인프라 유치 경쟁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정치권과 정부를 긴밀하게 설득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더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인프라 확정은 복지 차원을 넘어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이며 이번에 의대 신설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그 피해는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기에 충남의 의료 인프라 확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충청남도의 제1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의대 신설 추진 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충청 내륙 철도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은 국토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이 많이 부족하기에 충청 내륙 철도가 건설된다면 수도권에서 충남북 호남으로 이어지는 제3의 성장축이 형성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과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시작하여 내포, 예산, 공주를 거쳐 경북 포항까지 이어져 서해안과 동해안을 직접 연결하는 국가 전략 축이자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철도 교통망입니다. 내륙 철도망 확충 사업은 충남 내륙과 외부를 연결하는 국가기관 교통망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물류비 절감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며 농산물과 특산품의 신속한 유통을 가능케 하며 충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들 노선은 국토균형 발전과 서해안과 내륙 연계 발전을 견인할 전략적 교통망이라는 점에서 국토국에게 반드시 반영함과 함께 추진 속도 제고가 철실하게 요청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청 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건설 필요성과 국가계획 반영 여부, 그동안의 추진 상황, 앞으로의 추진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대술면에서 공주시 정안면 정안IC를 연결하는 도로 역시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를 잇는 중요한 간선축으로 충남 서부와 내륙 발전의 핵심 기반 SOC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은 속도와 구체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군 대술면과 공주시 정안면 정안IC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예비 타당성 대상사업 진행 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이 충남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의료정책과 교통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여름철 폭염 시 온열 질환자 급증에 따른 저감 대책 강화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올 여름 폭염 일수는 28일로 최근 10년 평균 14.6일 대비 급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열 질환자도 증가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2023년 8명에서 2024년 5명이 안타깝게 사망하셨고, 올해에도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와 시군 합동으로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폭염 대책비로 매년 3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36억 원을 투자하여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과 그늘막, 스마트 쉼터 등 폭염 저감 시설 등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고령 동업인 또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폭염에 대한 안전의식 부족과 행정적 지원의 한계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 저감을 위해 공무원, 안전 파트너 등 전력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낮 시간 영농 작업 중지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교육 강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양산 쓰기 운동과 관련해서는 양산 사용 시 체감온도를 3도 내기 7도를 낮추고 땀 발생량로 17% 줄어 온열 질환 및 심혈 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광지, 행정복지센터 등에 대여소를 설치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 나눔과 대여 캠페인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혁신도시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및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서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를 지정했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개발 예정 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가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세일즈 하다시피 직접 발로 뛰어서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TBN 충남교통방송국, 아산경찰병원, 예타 통과 등을 유치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하기 위해 대통령과 독대하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한 한편, 바로 2차 이전이 어렵다면 대전과 충남만이라도 먼저 추진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협의를 통해서 진행 중에 또 비상계획으로 또 실행되지 못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반영한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기 혁신도시와의 협평성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을 일명 드래프트제를 관철하고 환경공단 또 환경산업기술원 등 파급 효과가 큰 중대형 기관과 기후환경, 탄소중립 에너지 기관을 중점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국립대학 의과대학 설치 및 내포 종합병원 건립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는 강순기 의원이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피 발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2023년 12월에 발족해서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지난 8월 100만인 서명 돌파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인천, 전남, 경북동 국립대 의대 부재 지역에 의대 신설 지역 공약이 거론되었으나 우리 도는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단국대, 순천향대, 건양대 등 사립대 의대에 3개소가 소재하여 의대 정원을 일부 증원하는 방안도 제기될 수 있으나 국립대 의대 신설에 대한 도민의 염원과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양성으로 해 우리 도에서는 국립의대가 추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 내포종합의료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말 명지의료재단의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도에서 단계별로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수도권 빅5 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종합의료시설 건립 계획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에는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내포 의료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충남개발공사와 내포 신도시 의료시설 건립사업 의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1단계로 소아전문병원은 25년 6월 건축 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계획 설계를 마치고 기본 설계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최종 설계를 마치고 3월 중 건축공사 착공하여 2028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단계 중증전문진료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세의료원과는 내포 의료시설 건립 협력단을 함께 운영하면서 병원 건립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세의료원의 위탁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수익 구조와 의료 인력 선호를 놓고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5 병원이 아니면 지방에서 종합병원을 성공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연세의료원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충청 내륙철도 및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필요성,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 노력,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충청 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한 지역철도 건설을 넘어서 국가균형 발전과 또 초광역 경제권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인프라입니다. 문재인 및 윤석열 정부 공약 사업이었으나 국가계획 미반영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노력으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며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사업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024년 3월 거리 후 국회, 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등 수차례 방문하여 국가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국회와 공주에서 2024년 7월에 특별법을 발의하여 국가계획 반영 및 특별법 제정의 투트랙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및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여
대정부 설득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 신도시 정안IC 연결도로의 추진 상황과 추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본 사업은 내포 신도시와 세종시간 이동편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행복청에 지속 요청한 결과 2020년 5월 행복청에서 제3차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본 사업을 반영하였고, 2020년부터 세 차례나 걸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으나 내포 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미비, 시급성 부족 등 사유로 또 경제성 부족 등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포 신도시 내에 인구 증가, 또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 또 문화시설 확충, 내포 종합병원 건립, 또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또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 등 사업이 가시화된 상황으로 앞으로 행복청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통해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